가슴 아픈 얘기부터 하죠. 가슴 아픈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주식 만화에 도전했던 허영만 선생님이 25% 손실을 내고 연재를 중단하셨다라는 가슴 아픈 내용이 나왔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허영만 선생님이 어떤 걸 하셨냐면 2017년 8월부터 허영만의 6천만 원, 처음에는 허영만의 3천만 원이었어요. 6천만 원이라는 주식 만화 웹툰 비슷한 걸 하고 전문가 5명의 지도를 받아서 직접 운영을 했어요. 근데 허영만 선생님의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25%고 각각 전문가 5분도 모두 투자를 각각의 계정을 했는데 모두 손실을 기록하면서 연재가 중단이 됐다.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2019년 사실 8월에 작년에 그런 게 있었어요. 6천만 원 투자하고 있었는데 원금이 손실이 났다. 그래서 이게 어찌된 노릇이냐 그랬더니 주식에 이만화를 연재하려고 와 진짜 대단하시다. 이 정도 돼야 선생님 화백 이런 소리 듣는 겁니다. 주식 관련 책을 40권 넘게 읽었다. 실전 투자 만화를 연재하고 싶었다. 와, 모두 다 한강다리 한번 가봤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를 하시면서 왜 3천만 원으로 해요? 좀 더 크게 하시죠. 그래서 1억 어떠십니까? 이런 이 기자가 자기 돈 아니라고 뭐 이런 걸 얘기했어요. 6천만 원 말고 자기 돈 아니라고 1억 시리즈 했더니 그 와이프 사모님께서 말렸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25%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유를 보면은 이해는 됩니다. 뭐가 이해가 되냐면은 처음에는 좋았어요. 처음에 3천만 원을 연재할 땐 여기였거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잘 됐죠. 잘 됐기 때문에 야 이거 괜찮다. 6천으로 늘려보자 하고 연재 끝난 다음에 6천으로 늘린 게 하필 여기에요. 사람은 운이 좀 좋아야 됩니다. 저 인터뷰 했을 때가 여기였죠. 여기서 여기가 별로 안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2200에 있던 게 1900 온 거예요. 15% 빠질 때 저 인터뷰를 해서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조금 살아날까 싶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도 나도 잘 아는 코로나라는 그분이 오셨어요. 사실은 조금 살아나서 여기 대비 여기가 제 생각에 한 마이너스 한 10% 정도 빠진 것 같은데 뭐 그 정도보다 조금 더 안 좋은 건 아무래도 자기가 6천만 원어치 주식을 들고 있으면은 이런 변동성이 왔을 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직접 해보면은 이게 왔을 때 얼핏 생각에는 본전만 오면 사실 똔똔이고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추가금을 투자하면은 가능한데 내가 6천을 들고 있는데 6천 한번 더 산다. 뭐 묻고 따블로 가서 올려서 뭐 수익률이 좋아지는 경우 뭐 그럴 수 있는데 딱 정해진 6천만 원으로 내가 주식을 꽉 채워서 들고 있었는데 이걸 한번 맞았을 때 다시 올라왔을 때 내 수익을 플러스가 만들기가 진짜 쉽지 않았다는 거는 이해가 되고 자 그런데 보다가 정말 반짝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이때 아까 전에 2019년에 쭉 내려갔을 때 2019년 4월인가에 주식이 8월인가에 쭉 빠졌을 때 인터뷰를 했는데 하필 이렇게 주식시장이 어려울 때 주식만 해서 성과가 잘 안 나온 것 같다. 누가 제일 요즘에 성과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NC소프트 하나만 사서 가만히 묻어놓고 있다. 원래 초단타 매매 전문가인데 잠깐만 킹치소프트를? 잠깐만 킹치소프트가 2019년 8월이면은 여긴데? 야 여기서 50만 원 하는 게 지금 야 이거 미쳤네? 88만 8천 원! 야 더 갔냐? 진짜 대단하다. 제가 얼마 전에 방송할 때 이게 70만 원을 넘을 것 같다고 미쳤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조금 얼마 전에 방송할 때 80을 넘는다고 세상 미친 주식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90에 왔네. 저도 지금 봤어요. 90에 왔네. 야 이거 언제 90만 원 근처에 왔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그 리니지한 형님들 존경을 보내드리고요. 얼마나 대단한 목석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여기까지 올렸어요. 야 그러면 사실은 이분이 50만 원대 들고 있던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코로나가 오건 뭐 V자 반등이건 여기서 이러건 춤을 추건 뭐건 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2배였죠. 2배였는데 사람이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올 때 뭔가 넣었다 뺐다가 하고 올라갈 때 잠깐만 NC보다 뭐가 더 많이 갈 것 같아서 뭐 넣었다 뺐다 하면은 그냥 다시 마이너스인 겁니다. 정말 아깝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저 기회가 정말 아깝게 지나갔고 허업의 서수능님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25%로 끝나고 자문단도 모두 손실로 끝났는데 이해는 되죠? 왜냐면은 이게 금융시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펀드 하실 때 요거 잠깐만 기본으로 알고 계시라면은 우리가 베타라는 표현을 쓰고 알파라는 표현을 씁니다. 베타와 알파가 있어요. 다 아는 거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가는 거를 베타라 그래요. 시장이 뭐 100 가던 게 110이 갔다 10% 오르죠. 그걸 보통 쉽게 얘기해서 베타가 갔다 그러고 그런데 내가 산 거는 100에서 130이 갔다. 그럼 20만큼 더 갔죠. 그게 내가 해낸 알파입니다. 시장이 간 건 10이고 내가 해낸 건 20이다. 그럼 이게 알파인데 이 알파라는 게 정말 얻기 힘듭니다. 시장에 따라서 운도 좀 받쳐줘야 되고 자 그런데 원양어선 베타라는 거 아니고 자 그럼 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제가 97년도에 대학교 1학년으로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 해에 세상에 이런 일이 IMF가 왔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닷컴 버블이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9.11이 왔어요. 이 세 개가 왔는데 야 그때 정신을 차렸으면
축하야. 제발 그러지 말고 정신을 차렸으면은 그때가 어떤 시장이었냐. 자,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감이 없죠. 그래서 제가 엑셀로 정리해왔어요. 제가 정신만 차렸으면은 어떤 시장에 있을 수 있었냐. 그때 당시에 코스피가 450 갔다가 1100 갔다가 277 갔다가 1000 갔다가 491 갔다가 요거를 요 사이에 해냈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이 무려 154% 갔다가 마이너스 76 갔다가 플러스 270 지수입니다. 지수 종목 아니죠. 이게 베타예요. 베타가 279% 갔다가 들어갔다고 좋아하면은 마이너스 53% 갔어요. 이게 대학교 1학년에서 대학교 4학년에서 해버렸어. 와, 이게 물론 정신을 차렸으면은 그지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지가 될 수 있을 텐데 요즘에 코스피 2000으로 가정하면은 감이 오셔야 되니까 이겁니다. 코스피 2000에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코스피가 3000에 갔고요.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코스피가 700이 됐어요.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코스피가 다시 2833으로 가더니 뭘 좀 해보려고 들어가니까 1300으로 온 겁니다. 이게 뭐 코로나 형님이 한 두세, 코로나가 무슨 코로나야. 코로나보다 훨씬 심한 게 왔다가리 갔다리를 어마무지하겠죠. 거의 저세상 주식이 코스피였습니다. 이게 제가 대학교 때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신을 차렸으면 뭔가 대박이 날 수 있었겠지만 코스피가 277을 찍는 이런 현상을 보였는데 그럼 너는 거기서 뭘 하고 있었냐. 뭘 해서 뭐 이렇게 대박이 났냐. 물론 저는 굉장히 훌륭한 걸 하고 있었죠. 지금 이거만 했어도 사실은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뭐 이런 거 하면서 이 태사기냐 풋뻔뻔이냐 뭐 이런 걸로 싸우고 있었죠. 저그는 그때는 거의 날라갔고요. 뭐 이런 걸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참 그 아쉬웠던 시절이다. 정신을 차렸어야지. 우리나라에 다시 오지 않는 거의 근 50년간 최고의 변동성을 가졌을 때 저거 하고 있었고요. 자, 게다가 대학교 이제 끝날 때 4학년쯤에 912까지 끝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회사를 들어갔을 때 리만이 왔어요. 제가 08년 09년에 회사 들어갔어요. 아니 진짜 여기 회사를 정확히 여기 들어갔는데 이렇게 됐죠. 자, 정확히 들어오고 회사를 작년에 잘렸죠. 잘리자마자 이번에 뭐가 왔냐면은 이게 우리 형님들의 인생이 이랬나? 대학교 들어갈 때 IMF고 회사 들어갈 때 리만이고 잘리면 코로나야.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뭐 기회인지 뭐 골로 가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뭐 할 때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숙연하면서도 조금 서늘하고 그래 이 코로나라는 게. 자, 그러면은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죠. 우리가 알파와 베타가 어떤 느낌을 갖냐면은 허영만 하백님이 마이너스 25%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라는 게 쭉 보시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밴드 내에 있는 주식. 야, 1985년에서 1990년에 이게 얼마가 오른 거냐면 200에서 1000을 갑니다. 5배 올랐어요. 그리고 무려 15년간 미친 듯한 변동성을 보입니다. 여기가 아까 말한 그 미친 듯한 변동성 장애. 이 1990년도에서 2005년까지 여기는 그야말로 돈 놓고 돈 먹기. 지수가 한 5배, 3배 뭐 왔다 갔다 하는 미친 장세가 15년을 가요. 그리고 다시 2005년도에 600, 700 하던 게 2100으로 가면 3배 올랐어요. 이때와 이때 모두가 부자가 됐어요. 떼부자가 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또 15년이 흘렀어요. 이때는 뭐 그냥 변동성 장애였죠. 요때 사실 온 줄 알았어요. 옛날에 얘기했지만 요때 온 줄 알고 전재산 아이어에게 했다가 다시 돌아온 분들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정말 큰 피를 봤던 게 요때입니다. 코로나 때 리만 때 피를 봤던 게 아니에요. 요때 정말 간지 알았거든. 드디어 10년간에 걸친 박스비를 뚫고 위로 가는지 알아서 전재산을 온 힘을 다해 엄마 젖 먹던 힘을 다해 갔다가 갔습니다. 여기서 저 간 이유는 갑자기 무슨 뭐 중미가 싸운다는 둥 일본이 우리나라를 때린다는 둥 이러면서 정말 큰 피해를 봤는데 하여튼 15년을 또 옆으로 갔어요. 근데 이게 이 시장에서는 이런 박스피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알파를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 영상 같은 거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많이 가보면은 이 봐라 코스피 지난 10년간 올라간 게 없다. 주식 장투에서 돈을 뭘 버냐. 코스피 10년간 보면은 뭐 시가총액 1위에서 10위까지들 다 엄청나게 바뀌고 망했다. 주식 장투에서 뭘 버냐 그러는데 사실은 베타로 돈을 버는 경우는 요렇게 뭐 10년 15년에 한 번씩 미친 시장이 와요. 이거 자산은 이렇잖아요. 그래서 요 시장에서는 사실은 정말 알파를 잘 찾거나 아니면은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물론 저처럼 데이 트레이딩을 옛날에 많이 했던 풀업에 했던 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왜냐하면 그쪽은 맨날 주식을 보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때 조그만 기회들이 있어요. 사실은 저거를 우리가 너무 크게 봐서 그렇고 요럴 때가 있습니다. 거의 주름 비슷하게 나지만 이 정도면 엄청나게 큰 주름이잖아요. 2, 3년에 걸쳐서 오는 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요때 얼마나 잘하냐가 사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어떤 성과를 가르는 거고 이때도 베타가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기도를 많이 하는 거고 베타가 오는 시장에 내가 올라타서 알파를 얼마나 더 잘 내느냐 이거고 물론 내가 정말 잘 사서 되지 않나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주식 같은 거 영상 보면은 이걸 사면은 봐라 부동산보다 좋았지 않냐라고 하는 게 킹선은
이거는 알파를 정말 잘 선택한 거죠. 이거를 선택할 수 있으면 아까 배 타고 나발이고 무슨 박스권이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거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은 박스고 나발이고 뭐야 맨날 올랐는데. 물론 저처럼 저 위에서 사면 안 되지만 배 타 그날이 오면은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알파를 선택하는 방법은 정말 어렵죠. 이거를 뭐 누구나 잘하고 싶으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맨날 말하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꿈이 있는 거, 상상력이 되는 거, 우리가 뭐 희망이 있는 거 그런 거를 해라라고 뭐 많이 얘기를 하는 거고 부동산도 마찬가지. 사실 주식만 저런 게 아니에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부동산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주식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메고 있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부동산이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2017년까지 거의 7년을 횡보했는데 이때 부동산 욕을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왕창 이렇게 오르면은 그때서야 부동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주식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잠깐 하고. 자, 이때도 사실은 요때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이게 왔죠. 부동산 시장에 베타가 온 겁니다. 요게 와서 모두가 부자가 되고 저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왔어요. 맨날 보여주는 이게 왔어요. 이게 오면서 이격이 벌어지면서 지금 엄청난 우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아까 전에 보여줬던 또 부동산 그러다 보니까 넘어가니까 규제가 줄줄이 되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도 끊긴다. 이제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지난번 시간에 나왔던 얘기는 하지만 너와 나는 어쩔 수 없었죠. 저는 동학개미운동이라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좀 안타깝다. 우리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쩌라고 나오고. 아니, 뭐 사고 싶으면은 지금 거기 끊겼는데. 근데 앞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몇 년은 기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 나는 거지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어쩔 수 없었어. 어떡하라고? 우리 같은 경우에 어떡하라고? 점점 똑똑해지는 동학개미 그러는데 우리 20대, 30대, 40대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솔직히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는 무슨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나? 뭘 투자해야 되나? 그쪽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투기라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쪽이 못 간다 그러면은 야 그래도 지금까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던데 나는 어떻게 하면 자산을 가질까? 어쩔 수 없이 동학개미로 우리가 발전했다 생각되는데 또 동학개미가 어려운 것도 있어요. 이것도 좀 안타까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자산이 3억이에요. 수익률이 그럼 나의 자산의 보통 5% 정도를 기대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월급 말고 급여 말고 내 자산이 한 5% 1,500만 원이 돌아가야 돼요. 10% 목표라면은 3천만 원. 이거 너무 높다. 5% 목표라면은 1년에 1,500만 원 정도가 금융소득이 됐던 뭐 월세가 됐던 뭐가 됐던 내가 일하는 노동 말고 들어와야 되는데 자산이 3억인 사람이 주식 1억 들기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들고 있으면 진짜 투자 많이 하는 거예요. 무려 33%를 위험자산에 들어간 건데 이렇게 되면 1,500만 원을 벌려면은 내 1년에 내 주식이 15%가 나야 돼요. 목표 수익률 어때요? 이거 진짜 높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 정말 안정적인 걸 많이 요즘에 정말 똑똑해져서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 있는 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야수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야수가. 아니면 내가 예를 들면은 5천만 원 1,000만 원으로 한다. 싼 거에서 200만 원 벌었다. 이게 뭐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자산 올라가는 거를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야수가 되는 거고 게다가 1억을 하시는 분들은 양호하지. 야 우리는 저렇게 크게 못한단 말이야. 5천만 원 1,000만 원으로 해. 그럼 아까 전에 내 자산의 수익률 5% 1,500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려 1년에 30% 1년에 150%가 나야 돼. 야 이거 씨야 1년에 30% 1년에 150%면 워런 버핏 아저씨가 여러분들한테 형님이라 그럴 겁니다. 매년 이렇게 날 수 있으면 거의 주식의 신이에요. 이 정도면 가시죠. 주갓입니다. 주갓. 제가 이거 이렇게 쓰면은 신성 모독이 될 수 있으니까 주천재입니다. 주천재. 1년에 30%는 굉장히 적어 보이지만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5천만 원 1,000만 원으로 하는데 이거 100만 200만 원 벌어야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부동산은 어땠냐? 훨씬 쉬웠죠. 왜냐? 부동산은 이랬거든. 3억이 내 자산이면 예전 얘기입니다. 대출을 3억 받으면 6억이에요. 아까 전에 내 자산의 목표가 1,5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럼 2.5%가 오르면 돼. 근데 2.5%면 옛날엔 물가 상승률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럼 대충 집값이 물론 물가에 포함되지 않지만 대충 그 정도는 오르겠지. 그래서 사고 있으면 그냥 뭐 이렇게 가다가 물 가다가 한 7년 8년 만에 뭐 이렇게 올라요. 그러면 난 된 거였어. 이게 부동산이 사실 쉬웠던 이유죠. 우리가 킹동산하고 부동산 투자에 어쩔 수 없이 이게 투기로 안 좋은 게 아니라 자산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때렸는데 이게 막히니까 다 야수가 되고 야수가. 참 가슴이 아픈 뭐 현실이라고 할 수 있고 요즘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게 많이 나와서 흑수저가 왜 부동산 투기 세력이 됐냐?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어. 따라가야 되니까 뭐라도 이게 안 되니까 너와 내가 동학개미로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니까 형님과 저는 어깨를 꽉 잡았죠. 뭘로 꽉 잡았냐?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꽉 잡고 자 놓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꽉 잡았습니다. 뭐 부동산 투기 안 좋은 거니까 오케이 알겠어. 자 그러면은 자 이걸로 자 여기 서 있어요. 자 꽉 잡았으니까 놓으면 안 됩니다. 게다가 이런 얘기 하잖아. 뭐 맨날 정부 형들 나와서 뭐 전례 없는 위기 전례 없는 요체면 헬리콥터 뭐니 돈을 쏟아낸다.
된다. 나도 알겠어. 요즘 무서워. 경기 안 좋아. 주식 내려가. 알지. 근데 어떡하겠어. 야, 이러다가 만약에 경기 안 좋아서 아래로 갈 것 같은데 올라가면 어떡해. 제가 아까 전에 대학교 들어갔을 때 IMF에 놀다가 거지가 됐고요. 회사 들어갔을 때 리만 때 다 경기 안 좋다고 그치 안 좋지 하고 놀다가 거지가 됐습니다. 회사 끝나고 뭘 좀 해보려고 뭐 좀 사니까 코로나가 와서 거지가 됐고요. 다시 살려 그러니까 뭐 경기가 안 좋대. 또 안 사다가 또 거지가 되는 건가 이 생각을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3번을 속았어요. 3번을. 4번째 또 속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요즘 형들이 그러면 위험하대. 그리고 레포트 같은 걸 보거나 아니면 저기 투자 고수 형들이 자 이거 봐란 말이야. 그러면 안 돼. 기업 구조조정하지. 기업이 이익이 떨어져요. 이번에는 달러예야 양쪽 하나 그거 우리가 될 것 같아. 우리는 그거 뭐 기업에 대출해주는 거에 불과해. 앞으로 주가야 이럴 거야. 자꾸 그러면 고점이다 2200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건 알지. 어떡하겠어. 근데 우리 개미들은 이러다가 위로 가면 어떡해. 3번을 속았어요. 3번을 4번에 근데 그러다가 물론 네가 3번을 속아서 이번에는 뒤 했기 때문에 에라심이 뒤다 하고 갔더니 하필 그게 앞이 나와서 이렇게 이순신 앞이 나와서 허허 속았느냐 이러면 할 수 없는 거고 야야 뒤 하다가 이번엔 왜 앞인가 이번엔 왜 갑자기 거북선이 앞에 가고 학이 앞에서 보이냐 그러면은 뭐 할 수 없는 거고 내 인생 거기까지인가 싶긴 하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즘에 사고 있는 분들이 마음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어떡하겠어. 지금 뭐 부동산 안 된다 그래. 자산가 가면 안 되니까 좀 안타깝게도 이빨 꽉 깨물고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런 거죠. 지금 사실은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리자면 사실은 여기를 조금 더 이렇게 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니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여긴지 모르겠지만은 잘못 걸리면은 또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게 물론 청년들의 고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청년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에 대한민국 청년은 몇 살까지입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2016년에 이미 기준을 보니까 청년인 것 같아요. 여기 나오죠. 나이만 늘리지 말고 취업 실질 대책 그 중위 연령 이런 게 있으니까 저도 청년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청년의 고민에 뛰어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자 게다가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이빨 꽉 깨물고 야 누구는 그렇게 리스크한 거 흔들리는 거 들고 있고 싶겠니? 뒤떨어질 수 없으니까 뭐 이빨 꽉 깨물고 들어가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또 결정적으로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사실 저게 아니라 이건데 함정이 너무 많아. 뭐가 함정이 너무 많냐면 이게 오늘 뉴스 코스닥 시총 한때 불과 얼마 전에 이었던 신라젠이 지금 상장 폐지기로 해요. 왜 폐지냐? 지금 임상 실패를 사전에 미리 대표와 임직원들이 알고 주식을 미리 매도해 부당한 시세 차익을 취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은 아니에요. 구속은 되는데 확정은 아닙니다. 이게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올라갔고 지금 소액주주가 얼마냐면 16만 8,700명. 이게 얼마씩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 자산의 큰 부분이 들어갔으면은 이거는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야 16만 8,700명의 자산의 많은 부분이 들어갔다면은 어떡할 거야 저 16만 명은. 지금 의혹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대주주와 임직원들이 지분을 팔아서 2,500억을 무슨 팩사팩이라고 뭐가 있었나 본데 임상 3상이 중단 권고를 미리 알고 임상 중단 발표 전에 팔았다는 건데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뭐 확정이 된 건 아니니까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의혹에 끝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설마 그러진 않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건 의혹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미 구속이 됐는데 자 그럼 보면은 한때 주가가 14배가 올랐어요. 이 최종 결정까지 2년 반이 걸릴 예정인데 일단 만약에 정말 2년이 걸리면 2년간 자산이 묶이는 겁니다. 만약에 묶였다가 상폐가 된다. 이게 영원은 아니겠지만 비상장 시장이 있으니까 영원이 아니겠지만 가격이 날아갈 거는 뭐 뻔하죠. 만약에 상폐가 진짜 되면 휴지 조각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뭐 마이너스 뭐 몇십 퍼센트? 70%, 80%, 90%는 거의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17만 명의 주주가 들고 있는 주식 비율이 87% 거의 90% 들고 있어요. 우리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소액주주들이 90%를 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신라젠 주주들이나 아니면은 신라젠 관계자 입장에서는 상패는 하지 마라. 주식 거래를 재개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쉽지 않아 보이고 차트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됐어. 야씨 이게 와 이게 진짜 눈물 나는 차트인데 결국엔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고 자 또 그것만 있냐 최신 뉴스입니다. 옵티머스라는 펀드가 이것도 아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진짜 간절히 기원하는데 5천억 환매 연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진짜 만약에 5천억 환매가 연기되면은 이게 왜 연기냐면은 원래 이거 보면은 관공서 공사채라 그럽니다. 굉장히 안전한 정부 채권에 투자해서 하는 펀드다. 그러니까 채권형 펀드예요. 수익률이 뭐 잘해야 3% 뭐 많이 나오면 4%뭐 정도 되는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펀드야. 주식도 아니고 안전한 펀드로 판매가 됐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갔죠. 근데 이게 왜 터졌냐? 우리나라 지금까지 공사가 채권이 날아간 적이 우리나라 역사에 제가 알기로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공사체들은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게 있고 지급보증 안 하는 게 있는데 지급보증 안 하는 공사도 그래도 준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파산한 일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언젠가 파산할 수 있겠죠. 미국은 시도 파산을 합니다. 뭐 디트로이트 시 뭐 이런 거 파산하죠. 거기는 공공기관이라고 날아가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진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 관리를 꽤 엄격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상당히 안전한 채권인데 그거 왜 날아갔냐?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샀는지를 판매사 등의 위변조한 문서를 보냈다. 의혹이죠, 의혹. 아니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공사체를 산다고 문서를 보냈는데 실제로 딴 거 샀다는 거죠. 이건 만약에 진짜 이랬으면 이건 사기예요, 사기. 이거는 내가 주식형 펀드에 나는 HTS에 삼성전자를 눌렀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사성전자 주식을 산 거죠. 저 뭐 코넥스 어딘가에 있는 사성전자 주식을 산 거예요. 비슷한 거 아이가? 같은 성이지? 이런 걸 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진짜 이랬으면 사기인데 아니었기를 진짜 빕니다. 진짜 아니었기를 비는데 만약에 진짜 다른 거를 사갖고 이게 날라갔다. 5천억이 날라갔다. 지금 옵티머스 자산운용 측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다행이죠. 법무법인, 자기네들이 아니라 업무를 대행하는 법무법인에서 위변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고 이 판매사 입장에서는 자산운용사가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이 있다는데 일단 조사에 들어갔어요. 이게 5천억이 아니라 그냥 오해로 끝나서 다 환매를 받을 수 있기를 진짜 환매를 받아야 돼요. 저거 같은 경우에. 기대 수익률은 염삼 채권형 펀드예요. 95% 이상이 정부 기관 펀드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안전한 펀드였는데 지금 일단 현장 검사 들어갔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나서 안전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이게 저랑 똑같죠. 얼마 전에 라인펀드도 1조 날라갔잖아요. 이거는 지금 여기도 구속됐어요. 여기는 사실 1조가 날라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미국인가 어디 다른 데도 해외에 투자했다가 들어온 돈이 없기 때문에 1조가 날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것도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에요. 판결이 난 건 아니니까 현재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 야, 이게 저렇게 되면은 정말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심해. 제가 보기에는 사기공화국이라는 뭐 말이 무색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언젠가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범죄 저렇게 해서 만약에 저게 사기라면 저 위에 있는 게 사기라는 게 아니라 저기는 다 사기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돈이 들어오기를 진짜 한 10번은 더 기원을 하고 만약에 사기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슬픈 현상인데 범죄 사기를 잘 잡아요.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검거율은 끝내줘요. 한 90% 잡혀요. 우리나라에 사기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검거율 보이죠? 80%예요. 잡혀요. 잡히긴 잡히는데 돈이 회수가 안 돼. 이게 지금 전액 회수가 1.62%예요. 2016년 기준. 아예 미회수가 83%. 이거 제가 못 받는 거예요. 83%. 잡히긴 잡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내가 교육하는 거 같네. 사기하라고. 절대 아닙니다. 재범률이 40%.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자산을 갖고 이렇게 올라가기 중산층이나 아니면 부자로 가는 길이 힘들어서 이빨 꽉 깨물고 지금 이 상품도 해보고 저 상품도 해보고 동학개미도 해보고 정말 뭐 야수도 해보고 온갖 거를 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함정까지 있어 보면은 이게 왜 그러느냐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저는 잘 모르니까 법을 잘 모르는데 최수영 박사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님에 따르면 국가가 사기 피해 회수를 도와주지 못한다. 개인이 해야 된다는 거죠. 개인이 뭐 민사소송 같은 거 하는데 어떻게 됐건 개인이 사기 피해한 거를 받아야 된다는 건데 아니 그 사기한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뭐 자기 뭐 이런저런 대로 이렇게 하면은 못 찾는다. 도와줄 방법이 없다. 민사소송을 제게 손해를 받는 뭐 민사소송은 이기겠지. 이기면 뭐야. 근데 받을 길이 없다. 아하 그래서 사기 범죄 피해자들 이렇게 당했다는 걸 잠깐 보여드리는데 그럴듯한 말솜씨. 그럴듯하고 자 절대로 그 슈카월드는 뭐 주식을 찍어줘서 뭐 이렇게 돈을 받는 거 그런 거 안 합니다. 가끔 카카오톡이나 여기서 공익 광고 하나 드리자면은 뭐 그런 거 있어요. 카톡 뭐 어디 월드에 이렇게 제 사진 붙여놓고 주식 추천해주니까 한 달에 몇만 원 드리거나 돈을 주면 추천받거나 이런 거 저 안 합니다. 그럴듯한 말솜씨까지는 좋은데 그 딴 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잘 안 해요. 가끔 정말 메일 와요. 이게 저냐고. 그게 저일 리가 없겠죠. 제가 그거 할 정도면은 그렇게 알파를 잘 내면은 이거 안 하고 딴 거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항상 이런 거 나오면 등장하시는 우리 메이도프 형 뭐 한 번 했다가 150년 맞았죠. 하여튼 너무 이게 이런 거죠. 재산 범죄 발생 건수 우리나라 절도 이제 거의 없어요. 문 밖에다가 택배를 놓고 가도 집어가지 않는 나라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래. 밤에 돌아다니기도 뭐 총이 없으니까 여성이나 아이나 돌아다니기 안전한 나라래. 안전하긴 뭘 안전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정말 눈 뜨고 코베가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안 줄었어요. 이 절도만 줄지. 뭐 그냥 택배에 놓고 가는 거 뭐 밤에 돌아다니는 거 이런 거는 안전한데 내 돈은 안 안전해요. 정말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이거 뭐 10년 전에 비해서 얼마가 들은 겁니까? 20%가 더 들었어.
이게 제가 왜 그걸 느끼냐면은 진짜 많이 느끼는데, 자, 제가 좋아하는 와우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인데 거기에 주식시장 비슷한 경매장이 있죠. 그래서 경매장에 가서 정말 편한 마음으로 오늘 게임이나 할까 가서 뭘 사볼까 하고 누르면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있는데 중간에 19골드가 하나 있어. 어떤 형이 싸게 팔아줬구나 하고 누르려고 잘 보면은 아래 19만이라는 낚시가 있죠. 야, 진짜 게임 내에서조차 이 사기가, 제가 진짜 이 게임 할 때마다 이 뭐야 경매장이라 그러는데 이걸 누를 때마다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려요. 이게 잘 봐야 돼. 이렇게 눈하고 잠깐만 저게 15,000이요 15만이요 이게 호가의 절반이 낚시야. 절반이. 세상에. 이게 물론 이걸 전문적으로 낚시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호가의 절반이 낚시예요. 절반이.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거 누르지를 못하겠어. 나 같은 사람은. 이거 잘 눌러야 돼. 게다가 교묘하게 만들어요. 왜 얼마나 교묘하냐면은 중간에 1,500골 대신에 무슨 1,499골 뭐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 와, 진짜 위험한 나라예요. 정말 위험한 나라. 안전한 나라? 개뿔. 어디 우리나라가 안전합니까? 그 형사적으로만 안전할 뿐이지. 2019년 안전한 대한민국 제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만들어보자.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뭘 하려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살아야 돼. 자체 뭘 누를 때마다 눈을 부벼야 됩니다. 게다가 이거를 만약에 정말 마음먹고 나를 털겠다고 들면은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부동산 거래하잖아. 어떻게 하면은 사기 안 당한다. 이거 다 알지? 다 해. 뭐 가서 뭐 등기 띄워보고 뭐 확인해보고 다 해요. 예를 들면 10시에 띄워봤어. 오케이 하고 여기를 와서 12시에 도장을 딱 찍는데 사이에 누가 뭐를 바꾸거나 이 서류 자체가 위조되면은 그냥 사기를 당한 거야. 이런 거는 뭐 거의 없죠. 예를 들면은 사기를 당했어. 예를 들면은 뭐 몇 억이 날라갔어. 내 전 재산이. 자, 그러면은 이거를 돌려받을 수 있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진짜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요. 진짜 있기를.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할 때마다 심장이 뛰어요. 심장이. 이걸 만약에 부동산 거래하는 분들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인데 그 사람이 내가 감옥 가겠다라는 마음 걸고 나한테 걸고 넘어지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야, 씨, 가슴이 덜컹덜컹해요. 야, 그래서 이게 게다가 한 번 당하면은 진짜 안 그래도 우리가 이빨 꽉 깨물고 뭘 하는 건데 극한의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